저희 교재 5페이지 기본 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힘과 운동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과 운동의 관계에서 힘, 일률이 각각 뭔지 일단 좀 알아보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힘. 네. 힘. 그죠? 저희가 생각하는 거 힘, 파워, 뭐 이렇게 물건을 짚는 거, 드는 거 뭐 하는 거죠. 근데 공학에서 힘은 그냥 질량하고 가속도라고 해서 요런 거 공식 많이 봤죠. F는 ma라는 거. 그래서 질량 몇 킬로그램이냐, 가속도 몇 미터 퍼 세크 몇 미터 퍼 세크냐라는 거죠. 몇 미터 퍼 세크 자승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라는 거는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게 되는 거고요. 일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길이 변이가 있을 때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쉽게 혹시 이해 가나요? 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는 작년에 다들 못하셨는데, 일단 힘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질량과 가속도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일이라고 하죠. 너 일을 해라고 했을 적에 보통 흔히 그러죠. 너 일해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이쪽에 이만큼 뭐 포대 같은 거나 아니면 물건을 쌓아놓고 너 이것 좀 들고 있어봐 해서 들고만 있어요. 일일까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이쪽에 쌓인 물건을 들어 올려서 거리가 있어야지만이 일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률은? 네. 일률은? 네. 단위 시간당 한 일. 내가 뭔가 일을 시켰어요. 너 여기 있는 1kg짜리를 1m를 옮겨. 몇 시간 동안? 뭐 1시간이든 뭐 시간을 하던 몇 초 동안.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단위가 들어가게 되면 일률이라고 하죠. 일률이라고 하고, 저희는 그래서 힘에서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킬로그램하고 킬로그램 펄스하고 나오죠. 근데 요거 자동차,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떻게 보면은 요 펄스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숫자가 커요. 그렇죠? 개념, 그러니까 뭔가를 의미하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크죠. 근데 실제 아마 문제 풀다 보면요, 요거 다 생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자동차 쪽, 정비 쪽이나요, 공학 쪽을 할 적에 이 펄스라는 단어를 빼요. 이 펄스가 어떻게 붙은 거죠, 그러면? 이거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아마 다들 공학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1kg의 물체의 9.8 m/s 재승의 속도를 갖고 있을 적이가 킬로그램 펄스가 되는 거죠. 1N은요? 이것도 어차피 똑같죠? 1kg의 물체가 1m/s 자승. 어차피 같은 의미예요. 근데 요게 그 9.8도 엄연히 따지면은 그냥 9.8 그냥 대충 해가서 어차피 10이잖아 라고 생각해서 계산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자격증 시험 보실 적에도 이게 9.8 같은 경우 대부분 모르셔도 근사치가 나와요. 그 대부분 좀 어렵게 내면은 만약에 답이만 10.1이다 라고 하면은 어렵게 뭐 10.0, 10.2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답이 10.1이면은 뭐 0.1, 20.1, 100.1 해서 근사치가 나오면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보통은 내세요. 대부분들. 이게 기본적인 킬로그램 펄스하고 뉴턴의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PS 단위 HP 많이 보셨죠? 마력의 단위 이 두 개를 쓰는데 이 두 개가 역마력이고 불마력이라 한다면 PS 1PS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1PS는 그렇죠? 요거는 75kg 펄스 메타 퍼 세크죠. 1HP는요? 요거는 어차피 똑같아요. 76
뒤에 단위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놔둘게요. 해서 얘를 보통 불마력이라고 하고요. 얘를 영마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럽 쪽에서 프랑스에서 말 한 마리가 끄는 게 75kg인데 영국에서는 76kg이래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혼용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과거 아주 예전에는 영마력을 쓰다가 혼용이 된 때 있다가 최근에는 영마력 단위가 거의 대부분 안 쓰죠. PS 단위로 다들 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PS는 75kg 미터 퍼 세크이다 라는 거, 요거 단위로만 가시면 돼요. 이거 단위로만 가시면 되는 거고, 다음은 열과 일, 에너지 관련된 거. 그래서 열 에너지란 요거, 열 에너지란 해서 열이 갖고 있는 양이고 1줄은 0.24 칼로리, 1칼로리는 4.16, 1칼로리는 427kg 펄스 메타. 요거 다 외우고 계신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공학 하시는 분들, 자동차 쪽에서. 근데 요거 하나만, 이 둘 중에 하나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1칼로리는 4.2주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이거 역으로는 또 모르세요. 근데 요거 1 나누기 4.2 하면 0.24 나와요. 그쵸? 그러면은 쉽죠? 1줄은 0.24.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요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음식물에 대해서는 칼로리로 써요. 그쵸? 칼로리 쓰고 사람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쓰고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최근에 국제 표준으로 바뀐 게 제가 알기로는 줄로 다 바뀌었어요. 원래는 칼로리가 아니라 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계속 쓰던 거를 그냥 하물며 우편번호, 우편번호도 그거 바뀌는데 몇 년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도로명 주소도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아직도 구 주소 쓰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바꾸기는 힘든데, 근데 통용화되고 있는 건 줄로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몇 칼로리가 아니라 몇 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하는 일을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요건 1km의 물체가 1m 높이에서 떨어질 때 일을 1kg, 중력 가속도가 9.8이기 때문에 9.8 뉴턴 메타 또는 9.8 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뭐 이거 헷갈리잖아요. 개념상이니까 다 필요 없고요. 위치는 높이 차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이다. 요거고, 운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내가 움직이면서 나올 수 있는 게 운동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여기서 아마 문제 풀면서는 이제 가속도, 요게 오히려 더 중요하죠. 이건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을 표시하고요. 가속도하고 감속도하고 어쨌든 다르죠. 가속도는 점점 속도가 나는 거고, 감속도는 점점 속도가 주는 거고. 그러니까 가속도는 점점 속도가 늘어났죠. 그래서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하고, 내가 나중 속도까지 측정하는데 몇 초 걸렸냐? 시간을 나눠주면 이게 이제 가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도 군무원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죠. 군무원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는데 자격증 시험에서는 종종 이러고 계산식 중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회전수는 분당 회전수. 그래서 요게 미니트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 그 계산 공식 같은 거 보면은 60 많이 들어가죠. 60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얘를 분을 초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60을 쓰고요. 근데 온도 구분은 여기 제가 안 적었는데 도씨가 있고요. 화씨가 있고요. 절대 온도 켈빈이 있는 거죠. 어는 점 여기다 적을까요? 어는 점 도씨는 0도씨서부터 얼고요. 화씨는 혹시 이거 기억 안 나시나요? 32 화씨고요. 그다음에 273 켈빈이고요. 근데 절대 온도는 대부분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절대 온도 그냥 273
마이너스 273이라고 하고요. 도시하고 화씨만 아마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은 물이 끓는 점. 도씨는 100도씨에서 화씨는 212. 안 날 수도 있죠, 생각이. 왜냐면 도씨는 저희가 늘 쓰는 건데 화씨는 원래 저희가 쓰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100등분으로 나누고요. 얘는 180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는 점이고 그냥 어는 점이고 끓는 점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도씨를 화씨로 바꿔라. 또는 화씨를 도씨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진짜 시간 많잖아요. 그럼 요거 이렇게 그리세요. 요거 어떻게 그리세요. 같이 이렇게 천천히 나눠가면 돼요. 요거 눈금 하나, 요거 눈금 하나에 얘 1.8씩만 옮기면 되니까 가면 되잖아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일단 도씨를 화씨로 바꾼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도씨로 바꾸는 몇 도씨죠? 몇 도씨냐? 너 지금 몇 도씨냐? 예를 들면은 지금 혹시라도 요 공식을 외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지금 끓는 점이 100도야. 나 화씨로 바꿀 거야. 나오죠? 도씨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곱하기 얘는 180등분 했댔죠. 얘는 100등분이죠. 그러면 요게 100등분 대 180, 요거는 그러면 1.8배가 큰 거죠. 곱하기 1.8 했더니 생각해서 100에서 곱하기 1.8에 180도래요. 근데 아직 끓는 점 여기까지 안 왔죠. 왜냐? 더하기 얘는 32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화씨로 바뀌는 거죠. 화씨로 바뀌는 거고요. 다시 화씨를 여기다 적어요. 화씨를 도씨로 바꾼다 라고 하면 일단 화씨 이것도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끓고 있어 212에 화씨에다 얘를 먼저 1.8을 나누는 게 좋을까요? 그쵸? 마이너스 32를 먼저 빼요. 그 다음에 1.8로 나눠버려요. 여러분 끝. 원래 요거 말고 다른 공식 있죠. 요거 말고 뭐 1.8 말고 5분의 9인가? 그쵸? 요거 있죠. 이거 헷갈리니까 분수 들어 여기 또 그 분수 들어가 버리면 헷갈리니까 그냥 1.8이 낫더라고요. 1.8로 가면은 편해요. 얘는 어차피 5분의 9. 요거는 100분의 180. 어차피 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거 단위는 쉽게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온도 단위를 뭐 저희들이 뭐 늘 쓰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요렇게 그냥 100등분, 180등분이 나눠진다. 일단 첫 번째 알아볼게요. 100등분, 180등분. 어는 점이 0도, 32도. 0도, 32화씨. 이렇게를 알고 계시면은 차근차근히 가다 보면은 이게 시험 볼 적에 내가 여유가 좀 생기면은 이게 헷갈려도요. 천천히 하면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촉박해지잖아요. 이런 거 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 풀면서 약간의 여유가 있을 적에 하나씩 좀 풀어 나가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엔진 개요. 참고로 공학하고 정비하고 같은 날 가잖아요. 거의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많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자분들은 좀 싫어하세요. 네, 같은 얘기 계속해서 나오니까 싫어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전공자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비전공자분들도 좀 계시다 보니까 비전공자분들은 오전에 들었다, 오후에도 들었다, 아니면은 요번 주에 들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듣고 하니까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요때도 외우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외워야 될 거는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외우는데 그 외의 부분은
국어 점수 어느 정도 채우고, 국어 점수 어느 정도 채우고, 국어 점수 어느 정도 채우기 전에는 최대한 이해. 저거에 대한 원리는 뭘까? 저걸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한번 그것도 재밌어요. 나라면 이걸 어떻게 만들까? 엔진 내부 구조 딱 들어왔을 적에 나라면 피스톤은 어떻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나가면은 이제 그거죠. 이게 무조건 좋은 점 또는 이게 무조건 나쁜 점을 내 자신한테 설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저래서 안 되는 거구나, 이래서 좋구나, 저래서 좋구나, 이런 게 좀 이제 감이 잡힐 테니까. 그래서 엔진은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동력을 얻으며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에 따라 내연기관하고 외연기관으로 나눈다라고 돼 있죠. 외연기관하고 내연기관, 글자만 봐도 얘는 밖에 쪽, 얘는 안쪽에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외연기관은 동력 장치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뭔가가 일이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뭔가가 일어나서 여기서 압력을 가해서 주는 게 외연기관이고요. 내연기관은 실린더 내에서 직접적으로 폭발을 일으키는 거, 요거를 내연기관이라고 하죠. 외연기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증기기관차고요. 내연기관은 저희 뭐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도 있고요. 분사 추진형 엔진, 제트기 쪽에도 내연기관이죠. 저도 이게 외연이냐 내연이냐 쪽에 이게 내연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에서 폭발시켜서 가스를 내보낸다. 실질적인 폭발은 요 안에서 일어나고요. 여기 일어난 가스가 일단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 때문에 그걸 내연기관이라고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크게 보실 거는 없겠죠. 없고, 다음 이제 열기관. 열기관이라고 하면은 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바꾸는 장치고, 엔진 뭐 내연 외연이고, 가솔린에서는 가솔린 기관하고 디젤 기관이 주인데 요즘에는 이거 좀 많이 바뀌었죠. 얘네들 다 하향 사업이죠. 여기 가솔린 기관이나 디젤 기관은 이제 하향 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요즘에 수소차 올라가고 있죠. 전기차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중간에 CNG, LNG 뭐 있었죠. 지금도 버스가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충전소나 요거를 이제 보관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하긴 뭐 수소도 위험하긴 한데 그 전에 얘네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좀 대형 차량에 잠깐 적용했었다가 최근에는 거의 개발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내연기관은 이제 그러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기본적인 엔진 구조에서 기본적인 용어. 그래서 상사점, 하사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실린더가 있으면은 실린더에서 상사점, 하사점이 실린더 맨 꼭대기가 아니라요. 피스톤이 맨 위쪽에 있는 부분이 TDC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이 맨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BD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는 행정이라고 하죠. BDC하고 TDC 사이를 행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의 내경을 보통은 D라고도 쓰고요. 요거를 보어 또는 내경. 공식에서 나올 적에는 D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 연소가 이루어지는 폭발한 요 구간을 VC 또는 간극최적, 통극최적이라고 하죠. 간극최적, 통극최적이라고 하고요. 여기 또 있나? 그럼 압축비는 압축비 구하는 공식 외우셨나요? 알았어요? 혹시 그림 보면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네. 압축비가 그 상사점하고 상사점분이 뭐지? 하사점이요? 하사점 맞나요? 아니요. 여기 전체 최적분에
이 전체 최적을 간극 최적으로 나눠버린 거.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는 행정을 여기 VC 썼잖아요. 행정을 VS에서 스트로크 씁니다. 그래서 얘를 압축비는 VC 더하기 VS, VC로 나누는 거죠. 요거를 다시 1 플러스 VC분의 VS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더 압축비. 그래서 요게 저 이거는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 압축비가 잘 생각이 안 난다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세요. 근데 책에는 진짜 이렇게 설명돼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림으로. 근데 이 그림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게 밑에 행정 부분 들어가고 위에 폭발 일어나는 구간 들어가고 얘를 폭발 나는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 시험 문제 보면 과거에 압축비 그 요거에 대한 값을 주고요. 압축비를 구하시오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압축비 주어지고요. 간극체적 구하세요가 좀 많았었어요. 네. 이렇게 놓으면은 다들 뭐가 문제냐면은 요거는 알아요. 요 공식까지는 써요. 정작 중요한 거 얘 때문에 그래요. 압축비를 내가 10으로 줬어요. 그럼 10을 놓고 그냥 계산을 해버려요. 1이라는 걸 무시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틀려가지고 보통 요거 하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죠. 얘가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만약 10이라는 걸 줬으면은 2를 빼서 9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 문제 푸는 거 봐도 요걸 무시하고 10에서부터 요것도 무시하고 그냥 바로 푸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압축비를 주고 간극체적이나 행정체적을 구하시오라고들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 여기 있구나. 참고사항. 참고사항에서 보면은 저희 속도는 0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요게 피스톤이 있으면 올라갔다가 멈추고 다시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이때의 속도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속도가 냈다가 줄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이걸 반복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점점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요거에 대한 가속도가 붙으면 더 좋죠. 가속도가 붙으면 좋죠. 그럼 요거를 피스톤을 무겁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가볍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속도가 그러면 0일 적에 0이 되는 지점이라면 절대적으로 무거우면 안 되죠. 가속도가 붙으면은 멈추려면은 그만큼의 힘을 또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움직이려면은 얘를 또 힘들게 또 밀어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가속도를 점점 붙이는 거는 얘가 체적이 점점 커지거나 점점 무게가 무거워지면은 가속도 붙는 속도는 좋은데 제일 큰 문제는 얘를 세워야 돼요. 그죠? 속도가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피스톤은 가볍게 만든다, 무겁게 만든다? 아니죠. 가능한 가볍게. 예, 가능한 가볍게. 뭐 요게 나중에도 뭐 계속 하다 보면 좀 설명 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우린 기본적으로 4기통짜리를 씁니다. 이게 보통 설명은 여기 단기통 하나만 갖고 설명을 하죠. 단기통 하나만 갖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게 한 번 폭발 일어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폭발 일어나고 그 사이클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폭발 한 번 일어나고 폭발 한 번 일어나고 이때만 이제 힘이 축적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내가 4기통을 썼습니다. 쓴 김에 2개를 더 써볼까요? 2개 더 쓴다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20도다. 720도에 했다라면 단기통은 여기서 한 번만 튀고 말겠죠. 근데 얘는 6기통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 튀겠죠, 계속. 그럼 요 힘들이 거의 일정해지겠죠. 그러면은 이거 피스톤의 무게에 따른 무게가 그러니까 피스톤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속도가 빨리 붙는 것보다는 가벼워가지고 바로바로 힘을 전달하고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피스톤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무게는 최대한 가벼워져야 돼요. 그래서 무게가 경량화를 계속해서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피스톤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피스톤을 보면은 여기에 링홈 들어가고요. 여기에 피스톤 핀이 꼽히면은 얘네들이 좀 길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파놨죠. 네.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을 여자들 치마 같다고 해서 스커트라고들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얘가 필요 없네요. 얘가 필요 없네. 그러면 장행정이 아니라 단행정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점점 필요 없네 라고 해서 피스톤의 무게를 줄이려고 얘를 잘라버리는 거죠. 네? 스터드요? 아닐 텐데. 아, 그건 나중에 이게 천천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뭐 긴 거에서 위에 뭐냐 여기 있다 뭐 그죠? 여기에 T자 모양 슬롯 낸 거, 네. 테이퍼지게 깎은 거, 맞아요. 그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진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드는 것도 피스톤 잘라는 거, 통째로 된 거 되게 많아요. 그건 이제 그때 가면서 이게 하나하나씩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고 요 안에도 우리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은 피스톤도 뒤집어 보면은 요 안이 그 피스톤 핀 있고 여기가 있으면은 여기가 대부분 꽉 찼었어요. 근데 지금은 뒤집으면 여기가 비었어요. 근데 텅텅 비워 놓지는 않고요. 힘을 계속 받고 열을 계속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그 용암 흘러가지고 나온 그 돌들 있잖아요. 그 돌 보면은 이게 구멍 뻥뻥뻥뻥 뚫려 있잖아요. 근데 돌인데 가볍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피스톤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만듭니다. 그 모든 회전체는 무게를 최대한으로 줄입니다.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게 왜냐면은 무게가 회전체에서 무게가 조금이라도 무거우면은 연비하고 직결돼 있고 배기가스랑 또 직결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회전체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최소한의 무게가 제일 가볍게 만드는 게 관건인 거죠. 그 다음에 밸브 오버랩. 밸브 오버랩도 다 똑같죠. 흡배기 효율을 높이고 흡배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큰 게 이제 흡입 충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배기를 더 많이 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책에서 딱 이렇게 나와요. 밸브 오버랩은 해서 흡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린다라는 거죠. 흡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리는 거는 배기 밸브 그러니까 배기 행정에서 흡기 행정으로 넘어갈 때죠. 배기가스를 밀어내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피스톤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 피스톤이 그러니까 배기 행정 때 그러니까 배기 밸브가 열려 있고요. 그래서 피스톤이 요 안에 있는 가스를 밀어내고 있을 때쯤 거의 끝에쯤에 다다랐을 적에 흡기 밸브를 같이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관성의 힘에 의해서 아예 그 안에 있는 실린더 안에 있는 배기가스를 다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내보내고 나서 그 다음 닫아주고 새로운 혼합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든 곳이 이제 밸브 오버랩 구간이다라는 거. 다음은 사용. 그 엔진의 분류. 엔진은 이제 좀 여러 가지 분류죠. 사용 연료에 따라서 점화 방식, 그다음에 사이클 분류 등등에 의해서 나눠진다라는 거. 그 중에서 사용 연료에 따라서는 이제 가솔린 기관하고 디젤, 석유, 핫벌브 기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얘네들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 번씩만 읽어 보시면 돼요. 별로 자동차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 사이클 말고 열 역학적으로도 하는데 저희가 보통은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는 가솔린 차량, 요거는 디젤 차량, 근데 요거는 고속 디젤이라고는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고속 디젤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실제 요거 내용은 맞아요. 그다음에 맞는데 자동차에서는요 오토 사이클하고요 사바테 사이클이 자동차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디젤 사이클은 자동차가 아닌 그냥 얘네들 석유기관 합벌부 요런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석유기관 요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저속 디젤. 아니면 이제 배에서 통통배 엔진 그 자동차 엔진 쪽을 안 쓰고 오로지 배 통통 거려서 가는 배 요런 애들이 이제 저속 디젤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보실 때 다시 한번 보면 되고요. 가솔린은 가솔린을 연료로 하여 공기와 혼합가스를 실린더에 흡입한 후 압축하여 점화 플러그에 의하여 점화시켜 동력을 얻는 것. 요거는 말 그대로 여기서 보면은 밸브를 요 위에다 달게요. 연료를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공기와 연료가 만나서 혼합돼서 믹스되겠죠. 요거를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고 이거를 점점 압축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폭발력을 얻기 위해서 얘를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력 얻기 위해서 얘를 압축을 시켜주는 거죠. 혼합기 쭉 빨아들였다 압축을 시키면은 거의 올라왔을 적에 상사점 전에 불꽃을 튀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불꽃을 튀겨서 동력을 얻는 게 가솔린 기관. 여기 있는 가솔린 기관이고요. 디젤 기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일단 공기만 실린더에 흡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압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완전히 공기들이 열이 받은 상태에서 연료를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연료들이 혼자 스스로 타버리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네, 그죠. 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제일 큰 차이점은요. 실린더가 각각의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가솔린이고 디젤이라고 하면요. 가솔린은 외부에서 연료를 쏴줍니다. 그래서 혼합을 시켜서 실린더 내로 들어와요. 디젤은 그냥 산소만, 대기압에 있는 그냥 공기, 산소라고 할게요. 산소만 흡입합니다. 아무것도 흡입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연료를 요 안에서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가솔린은 혼합된 연료가 압력이 좀 차고 온도가 올라갔다 싶으면 점화를 시켜주고, 요 차이가 가장 크고, GDI 들어오면서부터는 거의 같습니다. 시스템이. 어차피 다 필요 없고, 가솔린도 공기만 갖고 들어옵니다. 공기만 갖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요쪽에다 박을까요? 그 인젝터를 뭐 옆면이든 어디다 박아버린 다음에요. 이때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하는데 요거를 대부분 여기 스파크 플러그 있죠. 스파크 플러그 옆쪽에 이렇게 분사시켜 버립니다. 폭발이 잘 되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속을 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처음 시동을 하거나 가속을 할 적에가 5대 1이나 뭐 8대 1까지 떨어졌죠. 이거에서 쪽에는 농후한 상태가 좀 약간 농후해야지 폭발력이 좋아져요. 근데 분사를 했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넓게 분사가 돼요. 요거랑 요 주위만 분사가 됐어요. 그 여기에 드문드문 있어. 어느 게 더 폭발이 잘 일어날까요? 그쵸? 뭉쳐 있는 거. 그래서 요 부분만, 인젝터 부분만 연료가 뭉쳐 있게끔 만듭니다. 근데 디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럴 필요는 없죠. 자기 착하니까 네가 그냥 얘네들하고 누군가 한 명이 펑 터지기 시작하면요, 열받아서 다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노킹도 좀 이따 나올 건데, 노킹도 가솔린은 폭발이 한 번 이상 난다. 그러니까 2번부터 노킹이라고 해요. 근데 디젤은 노킹 요거를 2번 이상이 아니라 얘는 급격한 연소음이에요. 그래서 디젤 노킹을 잡기가 힘든 거예요. 네, 노킹인지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솔린을 한 번씩 딱딱딱 이러는데 딱거리면은 이상 연소 났네? 아니면 뭔가 친해라는 게 바로 나오죠.
얘는 한 번에 빵 한걸 팍 터지잖아요. 근데 이게 터지다가 급격하게 너무 급격하게 터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소음이 갑자기 너무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디젤에도 노킹이 났구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디젤하고 가솔린하고의 가장 큰 차이. 이게 노킹도 관련해서 보면은 디젤하고 가솔린하고요 다 반대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디젤하고 가솔린하고 그냥 내연기관이다라는 건 같잖아요. 근데 노킹이 일어나는 조건, 노킹을 방지하는 조건, 그 다음에 무게나 애들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얘가 좀 밑으로 많이 밑으로 내려서 좀 그런데 얘가 원래는 여기 중간 정도에 있어야 됩니다. 가솔린하고 디젤. 그래서 압축만 봐도 디젤이 훨씬 세죠. 가솔린은 좀 덜하고 압축비 자체도 그렇고요. 압축 온도도 확연히 차이가 있죠. 요거 봐도 또 나올 수 있죠. 디젤이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당연히 튼튼하니까 무겁겠구나. 돈도 많이 들어가고 부하도 많이 걸리겠구나. 거기에 따라서 튼튼하게 만들면 튼튼하면서도 좀 작게 만들어야겠죠. 비싸겠네.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거. 비싸겠네. 딱 나오는 거죠. 요거고 저는 점화 방식. 점화 방식에 이해한 거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랑 어차피 같습니다. 여기는 전기, 불꽃 점화 방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자기 착화 방식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한 번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죠? 연소하고 해서 점화 방식에 의한 분류까지 한 거고, 다음에 행정, 기계학적인 거는 저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